(2024년 7월 1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국에 정무장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신설하겠다는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기 대응 능력이 없나 참 답답하게 보입니다. 한동훈과 반한동훈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 이 다툼을 윤석열 대통령은 허용하고 있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는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과 러시아와 대립하는 겁니다. 미국을 믿고 한미동맹을 믿고 북한하고 러시아에 맞서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장관을 만들겠다. 참 답답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힘당 정부 여당을 보겠습니다. 반한동훈 세력이 자꾸 커져갑니다. 이건 커져간다는 게 아니죠. 목소리가 커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보니까 제가 많이 속았던 게 있어요. 이 세상 일을 도모하려면 천시지리 인화가 돼야 된다 그러죠. LG 그룹 같은 경우는 인화원이라고 그 그룹 직원들 교육시키는 데를 만들었죠. 그만큼 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LG 그룹입니다. 근데 저는 인화는요, 해낼 것 같아요. 그거는 타고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인화가 되겠습니까? 갈등을 다 덮고 하나로 끌고 가는 리더십은 발휘할 수 있죠. 완벽한 인화는 없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화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질이가 뭔가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찌어찌 해서 이 한반도의 털을 잡았잖아요. 한반도의 털을 잡는 이상은 절대로 대국은 못 됩니다. 미국 대륙이나 이런 중국 대륙 같은 데에 털을 잡고 거기는 확장성이 큰데요. 유럽도 확장성이 큰데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유럽을 통일하기 위해서 히틀러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과거에 로마 제국은 했고 그런 식으로 몇 번 트라이가 있죠. 알렉산더도 했고 지금은 통일돼 있지 않지만 또 통일되기 위해서 나토도 만들고 EU도 만들고 그런 노력을 하죠. 미국도 통일되기 좋은 자리입니다. 이 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털을 잡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서울로 안 올라왔으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4살 때 올라왔는데 많이 해봐요. 어디 터 잡냐에 따라서 사람의 이 경륜과 재산과 인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천시예요. 천시. 야, 내가 이렇게 어디 털을 잡았어. 또 하겠다는 사람들을 뭉쳐 모아놨어. 근데 딱 나가보니까 꼴찌인 경우가 많죠. 저도 하겠다고 나가서 딱 경기장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야, 적어도 나 정도 되는 놈들이 나오기 때문에 숨이 턱 차는 경우. 삿바 잡아 보니까 야, 힘이 장난이 아니구나. 당황한 적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한 천시가 항상 틀렸어요. 결국은 천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천시가 됐을 때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때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인화가 된 거고요. 어차피 시합이 이루어지면 나가겠다는 자들이 다 나서기 때문에 그때는 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될 것 같죠. 근데 막상 딱 붙어보면은 와, 이재명 삿바 세네.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 천시에 대한 판단들이 잘 틀립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되는 줄 알고 나오지만 떨어지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제 반한동훈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한동훈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천시를 얻어서가 아니라 전당대회라고 하는 무대가 열렸기 때문에 어차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반한동훈 목소리가 커졌다고 해서 그들이 당권을 잡느냐? 전혀 아닐 겁니다. 자, 반한동훈 목소리 천시를 맞아서 자기들은 지른다고 지르겠지만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훈 충남지사가 지금 이제 민선 8기 취임 2년째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는 총선 참패를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난 총선 총괄 지휘한 사람이 출마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자숙해라.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같은 기장에 나갔고, 우리가 총선에서 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천 문제다. 그 공천을 한 사람이 한동훈이죠. 이철규 의원조차도 불만을 털어낼 정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했는데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일부 가지고 있다. 공천에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었다. 라고 하면서 한동훈은 자제해라고 한 후, 그러나 이 이장우 시장이 따뜻한 말은 했어요. 한동훈 후보도 우리 당의 자산이다. 총선 실패의 경험이 앞으로의 정치 역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한 템포 죽여서 다음을 바라봐라 라는 투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은요, 처음 시작한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술자리하고 있고 난 다음에 부터 아주 격렬하게 한동훈을 비판했었죠. 이번에 국힘당 지도부를 잘못 뽑으면 또 10년 야당의 길로 갈 것이다. 더 이상 정치 미숙가한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대표에 출마라는 걸 얘기하기도 전인데부터 아주 비판을 했었습니다. 국정농단 정치수사로 한국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고 무자비에게 망나니 칼날을 휘두르던 때를 화양연가라고 하는 한동훈, 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억지 부리는 것은 시대의 정치 코미디다. 홍준표 시장이 아주 좀 말이 톡하죠. 근데 막상 그 옆에 듣다 보면 이 양반이 워낙 코믹하고 이 주름살이 많은 얼굴이고 능글능글하다 그래야 되나? 좀 아저씨 같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또 막상 들어보면 도끼 있는 말이 도끼가 없이 들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한 말을 해도 기자들이 잘 써주더라고요. 홍준표 시장이 격렬하게 비난한 데 이어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한동훈은 좀 더 공부하고 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정치 공격용으로 추진하는 것을 모르고 특검을 덜렁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다라 그랬습니다. 최혜병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요. 이거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받는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을 받더라도 그거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탁 받고 그래 한번 맞짱 뜨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걸 제3자인 한동훈이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국힘당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기자적 감각으로는요. 공격을 받는 당사자가 오케이 그거 받겠다 붙자 이렇게 나올 때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할 때는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을 못 받을 이유도 없고 사실 자체가 자신이 있으니까 대신에 틀리면 너도 목내놔. 나도 이제 팔자로 들어가니까 아니면 너도 목내놔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제3자인 한동훈 씨가 이걸 치고 나오는 거는요. 이거는 오만입니다. 자기 똑똑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당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대구 경북하고 충남 대전 단체장들이 한동훈을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는데 좀 비전과 품격이 있는 당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얘기합니다. 오세훈 씨, 오 시장도 한동훈 나오지 말라는 뜻인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보면 오세훈, 홍준표, 이철우 지사까지도 다음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동훈을 견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라도 한동훈은 아직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이런 한동훈 씨는 페이스북에다가 전당대회는 떠났던 지지자들을 다시 모셔오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향해 제기한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그런 공포 마케팅은 구태이자 가스라이팅이고 확장은커녕 지지자도 쫓아내는 뺄셈과 자해의 정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한동훈 씨가 혀가 좀 짧은 말을 하고 제가 문장을 보다 보면 미국 영어로 쓰는 언어를 보게 되면 뭐 한참 하다가 점 딱 찍고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하고 나서 또 말을 이어주고 해서 우리말로는 문장이 안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저는 미국
영어를 번역할 때 우리말로 단문으로 다 끊어주는데 저희 같은 기자들이 쓰는 문장이 되게 단순해 보이죠. 이 단순한 문장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 질질 끌면서 이리저리 끌고 가는 문장은 되게 쉬워요. 판사들이 쓰는, 검사들이 쓰는 문장이 되게 쉬운 문장이고 읽고 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법조문이라서 어려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절대 어려울 수 없습니다. 사실은 현장 딱 가서 복잡한 상황을 쉽게 쓰는 기자들의 문장이 진짜 어려운 문장이고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한동훈 씨 문장을 보게 되면 참 문장이 길어요. 길고 잘 못 써요. 전형적인 법조문 스타일인데 아직 이런 것도 이 말을 쉽게 한다는 거는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몇몇 총리들을 만나보면 참 말을 쉽게 설명을 쉽게 해주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한동훈 씨는 이게 막 엉켜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말이 뭐 같긴 한데 좀 복잡해요. 한동훈 씨는 연합TV 인터뷰에서 다른 후보들 나경원이나 원희룡이나 윤상현을 얘기하겠지. 다른 후보들은 축구에서 3대0으로 지고 있는데도 지금 같은 수비 대응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수비수를 느리자는 말을 하는 것 같다. 심판 민심에 맞게 변화해야 하고 저는 그 변화를 가장 강하게 말하는 후보다라고 그랬습니다. 심판 민심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 즉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그래, 국민 눈높이에 맞춰라. 근데 제가 아는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는 거는요, 엔터테이너들, 방송사에서 연예인들이 하는 거고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펴겠다는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그때는 지지가 없더라도 이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혁명하듯이 그게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하겠다고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들이 따라오게 하는 게 정당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 되고. 근데 지금 이 국민들이 아이고 뭐 살기 힘든데 25만 원 나눠줘. 그거 좋아. 그래서 이재명 찍었다고 하니까 우리 100만 원 줄게. 이건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건 정당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건데 지금 한동훈 씨의 말은 가만히 보게 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라. 지금 국민은요 중생입니다. 일부 똑똑한 국민도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요 돈 주면 따라가요. 근데 그런 국민들을 계속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공화국에서는 국민교육도 시키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계속 하는 건데 그래도 못 따라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 업그레이드가 중요한데 거기다 맞추겠다라는 사람이 정당 대표로 나오면 이건 아닙니다. 설사 총선에서 대선에서 지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히틀러도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정관계는 윤석열과의 관계였죠. 공적 관계에 친소 관계가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즉 당정관계는 공적인 관계인데 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친하냐 친하지 않다냐라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김건희 특검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민심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민심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오빠 부대가 많은 사람이 정치하는 얘기지. 연예인이 하는 얘기지. 한동훈 씨는 이런 얘기를 거듭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한동훈이 당선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 얘기는 들어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지금 시시하게 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정무장관을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을 신설하겠다. 참 그래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가 없어서 위기긴 위기인데 이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냐 이거야. 이건 구조적인 위기잖아. 그런 거 하려면은 집권하자마자 초기에 하든지. 그리고 정무장관은 야당하고 비위 맞춰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무수석이 있는데 정무장관을 왜 또 만들어? 야당 횡포에 휘둘려서 가자는 거예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걸 발표했는데 참 윤석열 대통령 지금 방향 못 잡고 있구나. 이러할 때는요.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세게 나가면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요. 공격하면 미국이 그걸 좌시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1953년부터 미국과 상임방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동맹이 없는 나라죠. 그 뒤에 몰도바가 동맹이 없어서 몰도바가 지금 조그만 나라예요.
나토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 다음부터 있는 루마니아부터는 다 폴란드 다 체코 나토 국가입니다. 거기를 건드는 순간에 러시아는 미국과 상대해요. 그 러시아가 미국 겁내지 않는다고 보시는데 진짜 겁냅니다. 제가 요 앞선 방송에서 러시아는 계속 미국의 종속 변수로 움직이지 독립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지금 독일, 영국, 일본이 프랑스가 막 러시아를 공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하고 동맹조약 맺은 러시아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우습게 보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우습게 보고 우리나라 정치권도 윤석열을 우습게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하고 러시아를 꽉 전쟁 하겠다고까지 나가는 거지. 이 새끼들. 어디다 대고 하고 막 치고 나갈 때 그래야 여기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비겁한 놈, 비겁하지 않은 놈, 용기 있는 놈, 용기 없는 놈 구별되고 그러면서 이걸 주도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모든 한동훈 대 반한동훈 세력 국힘당에서 다툼. 지금 원희룡 씨가 아무리 뛴들 윤석열을 얻고 뛴들 이기겠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 푸틴하고 맞서고 김정은을 탁 치고 똥풍선을 다 작살내고 북한하고 으르렁거리고 가게 되면 야 하면서 원희룡 씨가 이길 가능성이 생기지. 참 손자병법을 봐도 그렇고 36개를 봐도 그렇고 참 윤 대통령 지금 뭐 어떻게 자꾸 폐쇄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정부 장관 만들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만들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통수권자입니다. 통수권자는 상당한 자리인데 왜 그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는지. 윤석열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윤석열의 위기는 한동훈 당선으로 갈 거고 그리고 여권에 의한 윤석열의 레임덕 그리고 그리하여 3년을 버텨서 간신히 대통령 임기를 채우고 나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씨가 당대표가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벌어지면서 한동훈도 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차기 대권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참 안 좋은 구도로 정부 여당이 가고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